무거운 주제로 찾아온 김무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사형제도, 그리고 왜 이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사형제도를 왜 폐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사형제도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잠깐 조사를 보겠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MST가 2016년에 발표한 세계 사형 집행 현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 그리고 사형제도를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약 57개국인데요. 지금 저희 나라는 사형제도가 헌법상으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 해당합니다. 단일 국가로서는 중국이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했는데요. 전체 2,000건 중 약 1,000건이 넘는 사형을 중국 혼자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률 집행 1, 2, 3, 4위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 이 4개의 국가의 사형 집행률을 모두 합하면 약 90% 정도의 사형 집행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부터 이 4개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4개의 나라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도 그 사형에 대한 그 정보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히 밖으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 언론에 의해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발표된 사형자 수는 931명이었는데요. 그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숫자는 89명밖에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모으려면 선진국이면서 민주주의고 또 그러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 조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미국에 관련된 조사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제가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사형에 찬성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이유가 사형은 경제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흉악범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계속 내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낭비다. 따라서 이들을 빠르게 사형시키는 것이 옳다라는 건데,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맞는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수형만 바로 청했으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밧줄값밖에 들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사형까지 판결이 내려질 만한 재판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012년 미국 법무부가 발간 통계집에 따르면 그 재판을 받고 나서 실제로 사형이 진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 넘게, 그리고 길게는 20년 넘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평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국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 검사, 변호사, 과학수사, 심리수사 등을 계속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요. 근데 비용이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형수들은 일반 수감자들과는 다른 곳에 수감되기 마련인데요. 더 보안이 높은, 더 이렇게 많은 보안관들이 있고 총기도 더 많은 이런 곳에 수감되기 마련인데, 실제로 작년 캔자스주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반 수감자가 1년 동안 수감되려면 약 25,000달러 정도가 필요한 데 대해서 사형자가 1년 동안 수감되려면 그거에 약 2배 정도 다는 돈, 그러니까 한 5만 달러 정도가 1년에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돈들이 점점 쌓이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사형제를 찬성하고 나서부터 총 13명의 사람을 사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13명을 사형하는 데 쓰인 돈이 바로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대충 13으로 나눠보면 한 사람당 약 3천억 원 정도를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네, 진짜요. 그리고 실제로 무기징역을 처벌했을 때 이거에 드는 돈이 사형 집행에 드는 돈의 한 10분의 1, 그리고 적게는 뭐 20분의 1까지 든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형이 절대로 무기징역에 비해서 값싼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다르게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흉악범들은 용서할 수 없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박을 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의견이니까요. 흉악범들이 죽어야 한다, 아니면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개인의 성향 차이지 그걸 통계를 사용해서 반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건 저 윗부분인데요. 바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죽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먹고 싶었던 것을 원하는 만큼 먹는 제도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루벤 칸트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먹은 최후의 식사를 그대로 구성한 것입니다. 치킨, 밥, 콩, 그리고 아이스티 한 잔. 루벤 칸트는 17살 때 사형을 집행당했고, 17살 때 사형에 선고받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감옥에서 시간을 지냈지만 결국 1993년 사형이 집행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7년이 지난 2010년 루벤 칸트는 무죄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비슷한 사건이 대만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병사는 5살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혐의로 군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인데요. 10년 뒤에 그 병사가 사실 무죄였고 그 유전자가 그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도 우연의 일치였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 한 번 대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보통 수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DNA는 아주 정확한 자료지만 완벽한 자료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 단체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DNA 자료를 이렇게 증거로 채택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 증거로 인해서 유죄였던 사람이 완전히 무죄가 되어 풀려난 경우가 약 350건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8,000명의 사람들이 사형에 진행됐는데 그 사람들의 약 4%, 그러니까 약 200명가량은 실제로 완전히 무죄였고 사형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밝혀지게 되고요. 이처럼 사형은 반영구적인 형벌입니다.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과 다르게 한번 형벌이 정해지면 그것을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영구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흉악범 아니면 범죄자들을 저희 마음대로 입맛대로 그냥 사형을 시킨다면 당연히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 사건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20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해서 사법살인을 진행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형이라는 게 권력, 정부, 어떤 정권, 힘과 같이 관련되면 무고한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데서 죽어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과연 진짜 죽을 만한 사람들이었는가?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정말 국가 반역죄였고 마약을 운반했고 이런 사람들이 맞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형은 비효율적이고 범죄 예방 효과도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피해자도 불러일으키는 백해무의 형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형 제도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